한 주간 있었던 주간 뉴스 한번 다뤄보겠습니다. 원화만 더 약했다. 환율 1,500원 초입기다. 지금 금융위기 이후 최고다.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환율이 되게 높아졌다가 잠깐 조금 조정받았던 그러니까 1,400원 초반대로 막 내려왔었던 게 있었는데 또 이란에서 지금 막 전쟁 터지면서 갑자기 지금 뭐 유가도 막 오르락 내리락 막 지금 난리가 나고요. 주가도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환율도 지금 막 요동을 치는 상황입니다. 그만큼 지금 상황이 심각해가지고 오늘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뭐 추경까지 얘기를 했습니다. 지금 상황이 되게 심각하기 때문에 예산을 뭐 추가로 더 집행을 해야 된다.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. 자, 지금 어제는 서킷 브레이커, 오늘은 매수 사이드카 막 냉탕, 온탕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게 코스피입니다. 그래서 지금 진짜 주식에 뭐 큰 돈을 넣고 계신 분들은 심리적으로 좀 너무 힘들죠. 하루는 막 10% 올랐다가 하루는 또 10% 빠졌다가 또 내일은 올라갈까 했는데 또 빠지고 뭐 내일은 또 빠질까 했는데 다시 오르고 막 이러면서 계속 지금 소위 말하는 지금 막 완전 투기장이 열렸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럴 때 먹어야 돼 하면서 레버리지 쓰시는 분들도 있고 잠깐이지만 미수 땡기면 안 되나요 하는 막 그런 간 큰 분들이 지금 막 계속 이 시장에 막 들어가고 있는데 제일 좋은 건 이럴 때는 좀 피해 있는 게 사실은 좋긴 하죠. 제일 좋은데 대부분 이런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이 이럴 때 하루에 이렇게 변동폭이 큰데 이럴 때 잠깐 들어가서 뭐 탁 먹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? 라는 마음에 들어가서 먹었다가 다음날도 먹겠지 해서 또 거기서 물려버리고 뭐 이러면은 순식간에 계좌가 녹는 경험들을 하실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서도 월가 베테랑입니다. 그러니까 심장 약한 사람들은 코스피 못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나온 이후로도 계속 지금 하루는 폭등 하루는 폭락 이거를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. 그 큰 1,000조가 넘는 삼성전자가 하루에 10%씩 왔다 갔다 하니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는가. 자, 폭락 폭등의 연속이다. 그래서 32조 B2 커지는 청산공포. 그러니까 지금 또 하나의 지금 폭탄이 뭐냐? 30조에 가까운 신용융자를 받은 그 자금들이 지금 코스피, 뭐 코스닥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뭐 개인들이 많이 좀 돈을 땡긴 거죠. 그래서 이제 지금이니 해서 이제 저점에 물타기 들어가고 막 했던 것들이 한 번만 방향성 한 번 삐끗하면은 반대 매매 터진다. 뭐 이런 얘기들 나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3월 10일 날 오늘 만약에 빠졌으면은 반대 매매 엄청 나올 거다 해서 되게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어젯밤에 또 이란 쪽에서 그나마 조금 뭐 트럼프도 그렇고 약간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잠깐 나와가지고 오늘은 또 약간 좀 올랐는데 또 이러다 또 잠깐 또 다른 방향으로 또 가버리면 또 폭락하고 지금 아주 위태위태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집 팔아가지고 주식 샀는데 롤러코스터 증시에 개미들 천당과 지옥을 간다.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참 뭐랄까요? 그러니까 급하게 오르면 항상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말하는 게 어디서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기도 하고 최대한 빨리 이게 좀 정리가 돼서 이 변동폭이 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. 뭐든지 투자는 변동성이 너무 크면은 리스크가 많아져서 불안한 거는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마찬가지겠죠. 자, 비거주 고가 1주택자도 핀셋 규제한다. 대출 세금 전방위 대책 나올 것 같다. 그러니까 지금 다주택자를 넘어서 그리고 이제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넘어서 이제는 비거주, 그러니까 갭 투자로 고가 사놨다.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지방에서 서울 수도권에다가 집을 한 채 사놔야겠다라는 게 작년에 되게 많이들 하셨거든요. 그분들을 타겟으로 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서울 수도권 안에서도 뭐 외지인이라고 말하는 게 있죠. 그러니까 경기에 사는데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, 뭐 서울에 집을 월세를 살고 계시면서 뭐 분당이나 뭐 이런 데 집 가지고 계신 분들, 뭐 이런 다양한 분들이 있죠. 안 살 건데 왜 가지고 있어? 너네들 세금 내, 대출 규제한다.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아마 지선 끝나면 좀 갈 것 같죠? 직장 이동도 투기 취급하는 거냐 하면서 이분들이 지금 약간 좀 불만이 많은데 이분들의 비중이 인구 전체로 치면은 그래도 한 20-30%는 됩니다. 그러니까 이분들을 얼마나 규제를 할 거냐 도대체. 그리고 규제를 하면은 얼마나 뭐 보유세를 올릴 거냐, 대출을 규제할 거냐, 이게 되게 민감한 주제란 말이죠. 인구의 한 1,500만 명? 한 2,000만 명 정도가 이걸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, 안 되겠다. 그러면은 뭐 고가만 할까? 아니면은 고가는 그럼 얼마부터인가? 이런 걸로 아직은 얘기가 나온 게 하나도 없지만, 이게 이제 시장에 어찌 보면 좀 하반기 주요 이슈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. 남의 집 살면서 내 집 굴리기는 끝났다. 금융당국이 전세대출부터 우선 규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1주택자인데 나는 딴 데 살면서 전세대출 받아가지고 살고 있는 분들 여기부터 지금 압박이 들어가고 있어요. 월세를 가서 살아라. 전세에 살지 말아라. 라는 개념인 거죠. 싫으면 실거주해라. 양도세 면제도 지금 12억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오히려 낮추려고 하는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. 그냥 그만큼 이거는 뭐 철저하게 이제 증세 개념인 거죠. 증세. 그래서 서울 아파트 최대 80%가 대상이 될 수 있다. 그러니까 이게 양도세 비과세가 12억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8억에 샀는데 12억에 만약에 아파트를 팔아요. 그러면 매매가가 12억이기 때문에
12억 이하는 비과세입니다. 그냥 세금이 없어요. 2년 보유, 뭐 2년 거주하면은 세금이 없습니다. 그래서 비과세 상품이라서 12억 이하, 나름 좀 저렴한 곳들은 부동산 한 채 사가지고는 세금을 안 내는데, 야, 이거 너무 많이 지금 혜택을 주는 거 아닌가라는 게 또 이제 뭐 정부나 여당에서 또 얘기가 나오나 봐요. 그래서 이거 8억으로 낮추자. 아니 물가가 그동안 얼마가 많이 올랐는데 올리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8억으로 낮춰버리면 그러면은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또 이제 양도세가 많이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무언가 1주택자들도 세금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3월 첫째 주 서울 집값이 상승률이 둔화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하락 전환된 건 아니고 상승률이 조금 깎였다. 그래서 이제 2월 달만 해도 뭐 전체적으로 막 다 빨갰는데 좀 하락 전환한 곳들도 있고 서울 경기는 0.1, 뭐 0.2 정도 조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. 확실히 0.8 오르던 때보다는 좀 줄긴 줄었죠.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 뭐 매물들도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시장이 지금 되게 혼란스럽습니다. 그러니까 5월 9일 전까지 계약을 해야 돼, 안 해야 돼,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15억 이하는 지금 뭐 매물이 아예 없는 동네들도 많고 근데 또 고가권은 또 매물들이 조금 쌓여 있는 곳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한 5월 9일 전, 한 4월 중순 까지는 혼란스럽다가 한 4월 중순 넘어가면서부터 시장이 이제 확 잠기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. 수주 분양 시공 다 막혔다. 뭐 노란봉투법, 대출 규제, 공사비, 삼중고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건설업계가 지금 되게 안 좋죠. 그리고 특히 이제 공급을 담당해야 되는 시공사, 건설사 입장에서는 지금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사업성, 그러니까 돈 되는 공사를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. 뭐 지금 뭐 노동법들도 막 계속 더 강화가 되고 안전은 더더욱 강화돼서 뭐 사망 사고 내면은 뭐 회사가 거의 뭐 망하는 수준으로 가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죠. 대출도 막 규제를 하니까 이제 분양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분양이 잘 안 될 것 같으면은 이제 공사를 착공하기도 어렵죠. 자체적인 공사비도 많이 올라가고. 그런데 이제 어떤 국민들의 눈높이도 많이 올라와서 고급화를 해야 되겠다. 또 욕망은 더 커져가는데 고급화를 하는데 싸게 해주세요. 근데 뭐 공사 기간은 막 늘어나. 그리고 뭐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공기도 점점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하면 다 금융 비용이란 말이에요.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? 아마 지금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. 천장 뚫린 전셋값, 목동은 뭐 20억 찍고 강남은 일주일 새 5억이 껑충 올랐다. 뭐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전세도 막 올라가고 또 매매는 뭐 중간중간 흔들리고 되게 복잡하시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결국에 너무 단기로 예측하는 뭐 한두 달을 막 두세 달을 보니까 그런 거지 한 6개월, 1년 정도로 이렇게 천천히 좀 이렇게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렇게 보면은 지금 공급은 좀 많이 부족하죠. 특히 서울은 많이 부족하고 경기도도 올해부터는 공급 부족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 신축이 많이 적다 보니까 그리고 실거주를 좀 권장하는 그런 정책들을 사실상 이제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좋은 동네들의 전월세가 부족해진다. 그러면 그 동네에 살던 전월세 입자들이 뭐 지방이나 도시 외곽으로 나가줄 건지 아니면은 그렇게까지 밀리긴 싫으니까 그거보다 조금 옆칸에 있는 거를 뭐 대출 그나마 나오는 거를 돈 받아서 살지 이거에 이제 이슈인데 저는 후자가 맞다고 봐요. 후자로 갈 거다. 그러니까 하반기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전세에서 나오는 분들이 대출을 나오는 만큼 받아서 그냥 집을 사고 계세요. 그게 지금 관악이나 뭐 강서구나 노원이나 뭐 성북구 뭐 이런 곳들이죠. 그런 곳들에 어쩔 수 없다. 집 사야겠다 해서 그런 데들은 아예 지금 매물이 막 씨가 말랐고요. 대출이 잘 안 나오는 강남 같은 곳들은 5월 9일까지 양도세, 뭐 보유세 압박이 막 오니까 매물은 조금 늘어났는데 매수자들이 돈을 지금 당장 뭐 구할 데가 없으니까 조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아까운 걸 남준다고 강남에 확산되는 신풍경. 뭐 제목은 이렇지만 이제 결국엔 이제 증여가 많이 늘어났다. 라는 겁니다. 최근에도 계속 증여는 하고 있어요. 물론 증여할 때 세금을 많이 내는데 어차피 5월 9일 지나면 세금은 엄청나게 많이 내기 때문에 그게 그거다 라고 생각해서 과거에도 이렇게 양도세가 중과될 때 증여가 엄청나게 늘었거든요.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. 전세가 이제 영가구가 많이 늘어났다. 전세가 이제 품귀가 심화됐다라는 건데 관악 강북의 뭐 대단지 전세 영건이다. 그래서 보면은 이제 맨날 요즘 얘기 나오는 이제 관악 드림타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. 여기 이제 관악구에서 그래도 세대수가 좀 큰 데인데 뭐 전세가 없다. 뭐 강북구도 그렇고 뭐 전세 한 개. 사실 이게 보통 이렇게 4,000세대 정도 되면요. 못해도 전세가 뭐 한 50개? 뭐 한 70개? 뭐 100개? 이 정도는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. 왜냐면 24개월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데 그러면은 여기 이 4천 가구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전월세 물량이라고 가정을 하면 2,000개가 한 24개월에 한 번씩은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한 100개 정도는 나와야 되겠죠. 이게 계약갱신권을 쓴다고 그래도 한 못해도 60, 70개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
지금 전세가 없대는 거예요. 그러면 진짜 심각한 거예요. 이거는 엄청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전세를 구하기가 힘들다. 근데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슈가 안 됩니까? 계약갱신 청구권을 절반 정도를 써서 그렇습니다. 갱신권 쓴 사람들은 괜찮죠. 어쨌든 2년을 벌었으니까. 못 쓰고 나오는 사람들은 어딜 가야 되지? 난리가 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딜 갑니까? 노원도 가고 관악구도 가고 막 가는 거예요. 매물을 찾아서 대출 나오는 대로 가는 거죠. 여보 미안해, 상계동 월세 300만 원 낸다.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는 이유가 결국에 외곽지로들 막 밀려나가고 있는 와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7억이던 집이 9억 됐습니다. 서울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들썩거려요. 그러니까 지금 전세에서 나오는 분들이 대출받아서 집을 사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, 넉 달 만에 3억이 뛴 동탄 토어제 되나요? 뭐 이런 것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왜냐면 이게 2월인가? 그때부터 분구가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화성시에서 이제 동탄구가 된 거죠. 그럼 이제 동탄구로 원래 쪼개지기 전에는 화성시로 통계가 잡히니까 여기는 토호제를 걸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해서 10-15대책 때 빠졌는데 그 사이에 많이 올랐죠. 그리고 이제는 구로 딱 쪼개지니까 통계가 이제 신설되면서 상승률이 너무 높게 나오는 거죠.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? 여기를 규제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정부도 좀 고민이 많을 거예요. 왜냐면 여기서 토호제를 또 늘려? 투기가을지구를 더 늘려? 하면은 또다시 이제 또 막 여론의 또 문매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. 왜냐면 지금 또 풀어라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더 늘린다는 거는 시장에 또 시그널을 주는 거죠. 지금 안 사면은 조만간 다른 동네들도 묶일 것이다 라고 해서 그나마 좀 잠잠했던 동네들에게 다시 한번 자극을 줄 수 있어서 할지 말지 고민일 텐데,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건 지선이 바로 코앞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장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. 김포 한강 신도시 서울역까지 30분 단축한다.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예타 통과. 그리고 이제 위례 신사선 뭐 이런 것들 통과하는 게 이번에 조금 나왔습니다. 그래서 지금 교통편을 예타 통과를 했기 때문에 뭐 착공까지는 아직은 뭐 시간이 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 나아갔다. 이것 때문에 이런 지역들에 또 약간 관심도가 높아질 것 같기도 하고요. 아파트 잡으려다가 얼어붙은 빌라 시장, 뭐 임대를 늘리는 정책도 좀 해야 된다라는 건데, 제가 이제 항상 말하지만 지금 무주택자분들이 분노하는 거는 아파트 가격 상승이지 빌라랑 오피스텔이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분노하는 게 아닌데, 왜 빌라와 오피스텔,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그 국민의 절반인 무주택자들이 관심이 없는 그곳을 왜 이렇게 규제를 강하게 하느냐. 그래서 실제 여기서도 전세나 월세를 많이 충당을 해주는데 여기가 공급이 완전 전멸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쪽이라도 좀 풀어주면 그나마 급한 불을 조금이라도 좀 끌 텐데 여기가 지금 해결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이게 정부 관계자들이 비아파트 쪽은 좀 규제를 풀어주고 아파트는 못 풀겠다고 하면은 비아파트라도 좀 풀어놔줘야 그나마 여기도 신규 공급이 되면서 지금 이 막 전세가 아예 없는데 4,000세대에 전세가 없으면 이거 심각한 건데 이 심각함을 조금 정부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. 다주택 팔라면서 토지거래 허가를 불허하고 있다. 이런 곳들이 지금 꽤 많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게 정책의 혼선인데 지금 갑자기 5월 9일 전까지 뭐 대통령이 SNS로 막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관계부처에서 뭐 부랴부랴 막 대책을 발표를 했잖아요.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디테일이 지금 안 나오는 거죠. 어찌 보면 이제 1월 말부터 시작된 SNS가 이제 지금 3월 초니까 고작 한 달 반 정도 지났습니다. 요 사이에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5월 9일까지 또 허가를 받아야 돼요.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하죠. 근데 지금 토어제가 광범위하게 엮여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? 지자체마다 지금 기준이 막 다른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빨리 국토부가 좀 교통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. 아이들 다 대학 보내고 월세 사는데 1주택 50대 가장의 한숨. 그러니까 지금 비거주 1주택자분들이 좀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도대체 어디까지 규제를 할 거고 그 규제를 한다면은 얼마나 뭐 보유세를 누구한테 거둘 것이냐. 그러니까 내가 해당이 되냐 안 되냐. 하긴 할 거냐 안 할 거냐. 이런 거를 가지고 지금 뭐랄까요. 좀 설왕설래가 있는데 지금 이게 투기적 1주택자 뭐 이런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. 투기적 1주택자와 투기가 아닌 선량한 1주택자는 무슨 차이일까를 구분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아이들 키우고 다 애들이 커가지고 이제 대학 가고 뭐 해서 굳이 학군지에 안 살아도 돼. 그래서 우선은 다른 동네로 갔다가 나중에 우리 뭐 첫째가 뭐 결혼한다고 하면은 그때 뭐 집을 빌려줄까?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1주택자도 있거든요. 그런 분들은 그러면 이게 투기적인 건가? 라는 거에 대한 정의가 참 애매하다.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제 지선 끝나고 나면 이제 세법 개정안 이런 거 나올 때 답이 나오겠죠? 아마 7월 말 8월이면 아마 발표가 될 것 같은데 그때
봐야 알겠지만 이게 투기적 1주택자라는 개념까지 간다는 거는 모르겠습니다. 이게 이제 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. 근데 이런 거를 또 지지하는 분들도 많아요. 그러면은 이제 이 정의가 되게 중요할 것 같다. 근데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다. 그래서 아마 되게 아주 고가인 비거주 1주택자들 정도만 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좀 듭니다.